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 일자 10월 24일입니다. 피디님, 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많이 폭락했죠.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죠. 피디님이 지금 미국 주식 투자 2년 차인데 2년 동안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한 두세 번 되지 않을까? 두세 번. 네. 그러면 2년 동안 두세 번이면 1년에 한 번꼴 정도 있었다는 기억이니까 365일 중에 하루 마이너스 10%가 한 번 있었다면 흔히 만나기 어려운 경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 용어 들어보셨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지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테슬라 주식 투자를 해놓고 손실난 상태에서 노심초사하고 불안한 분들 중에 대다수가 2021년도 전고점 400달러 근처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지. 근데 이분들이 그때 왜 투자했겠어요?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주가가 떨어지면은 나쁜 회사, 망할 것 같은 회사. 근데 이렇게 오르고 나면 신뢰가 확 가잖아. 더 이상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것 같고. 이 인간의 심리를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21년 연말에 대부분 투자하는 거예요. 산이 높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2년도에 대폭락이 왔죠. 그럼 대폭락이 이제 왔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산이 높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이너스 10%가 하루 동안 나왔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떻게 보면 대폭락이잖아요. 단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일만 남았을 수 있죠. 진짜 올라갈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스샷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연속 이 그래프만 봐도 대폭락이죠. 이 날짜가 언제냐면 2010년 7월 6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테슬라가 2010년 7월 3일 정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5일 동안 폭락을 했으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수익도 안 하는 회사 일론 머스크 그때 지금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사기꾼으로 인정? 5일 동안 빠졌어. 역시나 이때 아마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연말이 되기 전에 0.9달러까지 빠진 게 2.4가 돼요. 3배가 올라요. 이때만 이럴까요? 2012년 9월 25일입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9.78이니까 약 10%가 빠졌죠? 1.79달러가요. 5개월 만에 5.4가 됩니다. 한 4배가 오르는 거죠. 와, 엄청나죠? 2012년, 이때는 정말 2010년, 11, 12, 14 테슬라가 내일 망해도 정말 아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그런 회사였을 거예요. 이때 1.5달러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2.6달러가 됩니다. 불과 2달 만에. 2013년 7월 15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가 빠집니다. 6.9달러가 몇 개월 뒤에 17.67이 됩니다. 3배가 올라요. 2014년 5월 8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11%, 11.8달러가 19달러가 됩니다. 4개월 만에. 2014년 9월 15일 하루 마이너스 9% 빠진 게 12달러까지 가서 19달러가 됩니다. 2016년 6월 22일 하루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졌죠. 10달러가 21달러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스샷만 봐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일이 있죠. 자주 있지도 않죠. 2018년 9월 28일 하루에 마이너스 13%, 4달러가 64달러가 됩니다. 2020년 2월 5일 하루 마이너스 17%, 와, 23달러가 몇 개월 뒤에 167달러가 됩니다. 약 8배가 올랐네요. 2020년 9월 8일 109달러가 하루에 마이너스 21%예요. 지금 이거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입니다. 2020년 9월 이때 테슬라에 배터리 대회가 있었어요.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를 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역시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었다 하면서 4680 배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진짜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절대 4680 배터리 성공하지 못한다 하면서 마이너스 21%가 빠집니다. 그리고 109달러가 불과 3개월 뒤에 300달러가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기울으냐에 따라서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은 4280 배터리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는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4680 배터리를 만들 겁니다 하니까 저거 못 만들어, 사기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지금 그 속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사이버 트럭 몇 대 만들지도 못하는데, 야, 그 속도로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그럼 지금 그 100만 명한테 인도를 하려면 지금 속도라면은 10년이 걸려. 2018년 19년에 사이버 트럭을 발표했는데 벌써 4년을 기다리게 한 사기꾼인데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리게 하는 거야. 사이버 트럭에 예약자가 없으면 예약자가 없는 대로 비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약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 인도할 거야? 이게 지금 비방을 당할 일입니까?
가격 인하를 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 가지고 또 비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회사의 사명이 뭡니까? 자동차 많이 만들어서 수익 많이 내자가 사명이었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내연 기관차를 가장 빠른 시점에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사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2천만 대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전 세계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전환이 돼서 모두가 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늘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요. 1,000만 원의 가격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내연기관차 살 수도 있어. 근데 테슬라가 얼마만 좀 할인을 해주면 고민 끝에 이 사람이 전기차를 살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한 거죠. 근데 그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그 선택을 내연기관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한 사람은 차량을 바꾸는 평균 주기가 12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12년 뒤에 이 사람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1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가 높으니까 대부분 다 누가 현금을 6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차를 사요. 금리 1%, 2% 차이 때문에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내야 될 할부 이자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갈 수 있어. 그럼 그 할부 이자만큼을 테슬라가 부담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전기차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왜 모르냐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면요, 고작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1원이라고 들어가는 일입니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디야? 이거 하나 보내려고 50원 낸 거 기억나세요? 그만큼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카카오톡이 나타나서 그 메시지 내는 비용을 0원으로 해줘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깔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샀어요. 카카오톡은 왜 그랬을까? 이 엄청난 걸 가지고 10원이라도 받으면 회사 이익 낼 수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50원인데 우리 카카오톡은요 20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안 쓸까요? 하지만 20원이라고 했을 때의 전환율과 0원입니다라고 했을 때의 전환율은 완벽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겠지. 그럼 카카오톡은 그 당시에 계속 손실을 보면서 회사를 키웠을 거야. 그런데 이 카카오톡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속도 싸움이다. 기술 싸움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카카오톡을 다 깔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경쟁자가 들어와도 더 이상 대체제가 없다. 그리고 2009년, 10년도에 카카오톡이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번개톡 나오고 네이버도 라인으로 해서 얼마나 또 물량 공격을 했어요. 결국 라인이 졌잖아요. 그럼 이게 기술력의 싸움이 아닌 거야. 선점의 싸움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걸 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 지금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 머릿속에 이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할인, 영업이익이 낮춰지면서도 계속 생산량과 인도량을 늘려가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닝콜을 발표하고 11월 30일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된대요. 이 엄청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이버 트럭을 일론 머스크가 공을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지는 걸 본 게 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에 우린 눈으로 봤을 뿐인 거지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사이버 트럭을 기획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기까지 약 테슬라의 직원들은 10년이 걸렸을 겁니다. 엄청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이 사이버 트럭 누가 만듭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사 막 조이면서 만드는 건가요? 테슬라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작이 나오는 이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그거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내년에 10만 대, 30만 대, 50만 대 빵빵빵 찍어낼 거예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지금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을 내놓는 이 시점에 사이버 트럭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량 생산을 하는 앞으로의 과정은 더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어닝콜을 투자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다 보고 있어요. 세계 모든 우리 역사적인 장수들을 보면요. 이순신 장군만 떠올려 봐도요. 조정에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조정에 있는 그 왕 옆에 있는 이 간신들이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러죠. 하지만 위에서는 싫어하는데 이순신 장군에 있는 부하들은요.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그게 진짜 장수죠. 그래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 하니까 위에서는 싫어해.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바른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맹신이고 이게 종교입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은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을 일부러 하는 건지 몰라서 하는 건지 주가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10%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스샷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스샷들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0년 7월 5일 상장하자마자 대폭락이 옵니다. 2010년 7월 5일이 폭락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최고점이 있겠죠. 최고점이 1.54였는데 다음날 폭락할 때 최저점 0.999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 가세요?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하루 전날 최고점, 그리고 그 다음날 최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하루에만. 패닉이죠. 그랬는데 0.999가 5개월 뒤인 150일 뒤에 봤더니 2.428이 돼 있습니다. 5개월 만에 143%가 올라요. 12월 26일 날 2.165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3%가 빠지고 1.671이 됐는데 다시 5개월 뒤에 봤더니 1.984가 돼서 1.671 대비 19%가 오릅니다. 2011년도는 이제 건너뛰죠. 2012년이 됐더니 1.9달러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1%가 빠져서 1.5가 됐는데 5개월 뒤에 봤더니 35%가 올라서 2달러가 됩니다. 2013년 8달러가 마이너스 19%가 빠져서 7.15달러가 됐는데 5개월 뒤에 봤더니 61%가 올라서 11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하락이 있다는 게 보이죠. 2014년 5월 14달러가 마이너스 15%가 빠져서 11.87달러가 되고 150일 뒤에 48%가 올라서 17달러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폭락 이후에 이 달러를 기준으로는 무조건 5개월 뒤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5년간. 처음으로 2014년이 돼서 18달러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가 빠졌는데 다시 5개월 뒤에 봤더니 더 빠져서 13달러가 된 첫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세요.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다시 5개월 뒤에 봤을 때 주가가 다 8%, 22%, 96% 계속 올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느낌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죠. 2022년도가 돼서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에는 항상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았는데 2022년도에는 빵빵빵 이렇게 크게 하락한 날들도 많고 하락을 해서 또 5개월 뒤에 보니까 더 하락해 있고 이 말은 곧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역사적인 하락의 시기를 테슬라 투자자들이 겪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말부터 다시 분위기가 또 바뀌기 시작하고 있고 지난주 10월 18일 어닝콜 발표 이후에 254달러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가 됐고 지금 216.78달러 그리고 오늘 촬영 날짜 24일 기준 212달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뒤에 주가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거를 뭐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앞으로 5개월도 제가 예상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2010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땅을 칠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그랬을까? 두 번째, 테슬라는 진짜 위대한 기업이었구나. 이때 당시에 2010년도에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테슬라가 AI도 한대, FSD도 출시될 거래, 로봇도 만들 거래, 에너지도 한대. 이거 알았나요? 그냥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2020년도까지 그냥 전기차 시대로 조금씩 전환되겠지 정도지.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으로 인정을 했다면 2만%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그렇게 예상 못했어. 그 한 가지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2023년도에서 10년 뒤면 2033년이죠. 2033년까지 지금 전기차 하나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에너지 사업, FSD, 로봇, AI 장난이 아닌 거죠. 시기별로 2012년도에만 투자했어도 10배. 어느 시점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계속 달라지죠. 한마디로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것만 절대 잊지 않으면 돼요.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지금 2010년 7월 6일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가 150일 뒤에 143%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이 사례를 143%가 오른 걸 오늘 날짜 212달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212달러에서 5개월 뒤에 143%가 오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올랐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5개월 뒤 내년 3월 24일에 515달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정고점을 훌쩍 넘어가게 되죠. 두 번째 사례, 2010년 12월 27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23%가 폭락을 하고 5개월 뒤에 19%가 오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를 적용을 하면 212달러가 내년에 251달러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례를 지금 다 정리했더니 총 18번의 사례가 나옵니다. 18번의 사례 중에서 색깔로 구분했을 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재보다 주가가 다 오른 경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는 현재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확률적으로 봤더니 총 18번 중에 더 떨어지는 날은 총 4번입니다. 나머지 14번의 사례에서는 무조건 지금보다 오른다는 거죠. 특이한 게 지금 떨어질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네. 올랐을 때 변동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 아주 똑똑한 질문인 거예요. 진짜 예리해진 거예요, 정말. 올랐을 때 어쩔 때는 166%나 지금 내투 자금이 2배 이상 오를 수가 있는 건데 4번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손실률이 마이너스 3%,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17%입니다. 이 게임 해야 되는 게임입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알아내고 싶어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지금 18번의 사례를 제가 쭉 정리했고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순서는 가장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날이 1번이고요. 가장 높이 오랐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18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18번 중에 주황색인 4번은 내년 3월 24일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내려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14번은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7%가 빠져서 내년 3월에 테슬라의 주가는 174달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 이쯤을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3월에 34%가 올라서 283, 287 이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례 15, 16, 17, 18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10월, 11월, 12월 계속 호재만 있죠. 이번 3분기에 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는지,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왜 빠졌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럼 그 빠진 만큼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4분기에는 더 많이 인도량이 될 거고요. 또 올해 180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은 너무 쉽게 달성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11월 30일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올해 말까지 FSD가 베타에서 알파로 바뀌고 네 그리고 또 그 지금까지는 FSD 베타 서비스가 북미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올해 말 안에 중국에서도 베타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FSD 베타가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12월 안에 다 생긴다면 호재들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러면 15번 사례가 되면 414달러로 정확하게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4번의 사례입니다. 가장 최상의 사례는 564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내가 테슬라를 얼만큼 이해하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또는 또 부정적인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마이너스 17%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에도 2천만 원을 248달러에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닝콜 딱 터지고 212달러가 됐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금이 생기면 테슬라를 매수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2030년에 7년 뒤에요. 7년 뒤에 2000달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200달러대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놔야 됩니까? 안 해놔야 됩니까? 그런데 심지어 테슬라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5,000달러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라고 했을 때 지금 200달러면은 해자죠. 테슬라의 주식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균형을 맞춥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 만약에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가 있어? 말도 잘하고 자료조사 잘해? 트위터 중에 또 뭐 팔로워 수 한 10만 명 있는 트위터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트위터야?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고 일론 머스크 사업을 평가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광고를 신경 안 쓰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겁니다라고 본인만의 생각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유튜버나 트위터에게 진짜 통찰력 있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사기꾼이나 평가절하하면서 이 유튜버나 트위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회사를 한번 사업을 해봤을까요? 자동차를 만들어 봤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회수
우리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정말 사람은 정말 똑똑한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럼 80억 인구 중에 가장 똑똑한 한 명을 뽑자면 객관적으로 누구를 뽑는 게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잖아요. 그런 일론 머스크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러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20년 동안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말도 안 되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이야기를 20년 전에 꺼냈다가 그거를 현실화해낸 사람. 전기차를 슈퍼카보다 더 위대한 차를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 만큼 5천만 원, 4천만 원대로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진짜 이게 현실인가? 이래서 우리가 먼저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으로 본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이 당연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200달러대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냐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대표님은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님 어떤 대표님이든 간에 저는 영업을 또 해봤잖아요. 지금 테슬라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차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신청이 된 건가? 그럼 나중에 또 전화가 와. 그러면 또 이게 또 카드 할부를 받는지 뭐 리스를 할지 선택을 해가지고 할 때 이게 아무도 영맨이 도와주질 않아요. 내가 다 해야 돼. 이미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온라인으로 내가 차를 구매하려는 용기가 있고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1년에 180만 대까지 생산해내고 있는데도 다 생산하는 것마다 다 인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델 Y 이번에 7월에 대란이 있었죠. 하루 만에 2만 대가 계약이 되고 아직까지도 인도를 못 받고 있어. 왜? 차가 없어서. 그럼 지금 현재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모델 3 테슬라에서 가장 평범한 차 이 차 한 대도요 여기 버튼에 주문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주문하기가 있잖아요. 주문하기가. 모델 3는 왜 주문하기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안 사줘도 지금 모델 3 기다리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너네는 지금 사고 싶으면 모델 Y, S, X 중에 골라. 또 어느 한순간에는 또 모델 Y를 닫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모델 3를 조금 보내줄 겁니다. 전 세계 나라가 아무리 못해도 200개 국가가 넘겠죠. 예를 들어 한 300개 나라가 있다 치자. 그럼 300개 나라에 자동차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왔던 수리남이란 나라 처음 알았죠? 수리남이란 나라에도 차가 있잖아. 과연 테슬라가 수리남에 차를 팔고 있을까요? 테슬라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차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 세계 중에 미국, 뭐 중국, 한국, 그다음 유럽의 몇 개 나라 등등등 테슬라가 지금 차를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00개 국가 중에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그 국가를 하나하나 늘려갈수록 테슬라를 살 수요는요 지금 넘쳐 흐르는 거예요.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몇 개 국가에만 유통 라인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네. 우리는 조금씩 광고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조금씩 트라이 해보고 있어 네. 라는 말들도 사실은 그 말도 그 예리한 말씀이신 게 트위터를 인수했잖아. 트위터는 무엇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까? 어떤 수익으로? 트위터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잖아. 본인이 그 회사의 대표면은 광고주들이 갑들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광고주들 통해서 광고를 받으면서 정작 나는 또 광고를 안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상도를 지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그냥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되게 투머치인 줄 알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거기 안에서 우리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몇 수는 더 내다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내가 여기서 똑똑한 척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죠. 아는 척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보인 척 하면 목숨을 연명하잖아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고 위협적이라면 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짝을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2017년도, 8년도에 방송에 나와서 마리화나를 막 피기 시작하고 쟤 또라이야. 쟤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망할 거야.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안에서는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옳은 소리들을 이렇게 하지만 정작 지금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 거슬리는 멘트나 행동을 하지를 않죠. 대한민국에는 한 번도 안 올지언정 중국은 자주 가죠.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일까? 플랜 자체가 2040년까지 다 있는 플랜대로 그냥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자 주가만 보고 있잖아요. 모든 투자자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테슬라와 함께 투자하고 나아가는 이 여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늘 행복한 상상하고 행복한 상상을 해야 다시 돌아와서 내 일상에서도 좋은 일만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또 이 일이 잘 되면 또 수익이 더 많이 나면서 또 테슬라를 또 몇 주 더 매수할 수 있고 이렇게 2030년까지 가야지만 이 투자 여정이 행복하고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진짜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끝도 없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중에 하나였고 PD님이 또 중간중간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늘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